번째 랩은 똑같이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프로젝트에서 LED를 간단하게 제어해 볼 건데 LED를 제어하는데 그 메인에 루프를 만들고 딜레이를 줘서 LED가 깜빡이도록 해볼 겁니다. 내용을 보시면 컨피규레이션을 설정하는데 그 컨피규레이션을 어떻게 설정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LED를 깜빡여 볼 건데 그 LED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GPIO라는 핀을 통해서 다 제어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GPIO가 동작을 하려고 하면 GPIO를 컨트롤하는 레지스터에 값을 설정해야 되는데 그 레지스터들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딜레이를 줘서 그 LED가 깜빡이는 걸 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XC 컴파일러 같은 경우에 라이브러리 형태로 해서 함수가 제공되는 게 딜레이 밀리세크라는 함수가 제공이 됩니다. 이 딜레이 밀리세크는 그 MCU에 공급되는 메인 클럭을 이용해서 그 시간을 계산해서 일정 지정하는 시간만큼 딜레이를 해주도록 하는 기존에 빌트인 되어 있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피규레이션 부분인데요. 컨피규레이션 부분은 아래쪽에 나와 있는 데이터 시트에서 상세 내용은 확인 가능하시고요. 이 부분은 각 컨피규레이션 전체를 다 아실 필요는 없긴 한데 디폴트 값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확인이 필요하고요. 확인이 필요한 내용들이 존재를 하고요. 이게 잘못 설정이 되면 MCU가 홀딩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리셋이 걸린다든지 이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워치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기서 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디폴트 값이 아닌 원하는 값을 쓰도록 해야 되는데 기존에는 이 데이터 시트를 보고 각 비트들을 계산을 하고 각 컨피그 워드에다가 그 값을 직접 넣어줘야 되는 거였는데 엠피레백스 아이디에서는 이 컨피그레이션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좀 이따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랩에서는 큐리오시티 나노라는 보드를 이용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큐리오시티 나노에 대한 유저 가이드는 아래 링크를 넣어드렸고요. 가서 보시면 이거에 대한 유저 가이드가 있고 여기에 회로나 이런 부분들도 다 존재를 하니까 참조하셔서 그 나중에 이 수업뿐만이 아니고 연습하거나 할 때도 참조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LED를 제어해 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LED는 PIC18F47Q10의 GPIO-E에 연결되어 있고요. 이 포트에 연결되어 있고 직접적으로 저희가 사용하지는 않을 건데 그 입력 인터페이스로 스위치가 하나가 존재를 하는데 저희는 제가 이거 RE1이라고 써놨는데 실제적으로는 RE2입니다. 죄송합니다. RE2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CU를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그 MCU에 클럭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클럭을 제공할 때 외부에서 클럭을 제공하는 방법이 있고 내부의 클럭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큐리오시티 나노보드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클럭을 따로 실장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부의 클럭을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이 그 랩에서는 64MHz의 클럭을 공급하도록 오실레이터 설정 부분을 설정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 클럭이 그대로 디바이딩 되는 것 없이 시스템 클럭으로 사용되도록 설정을 해서 진행할 겁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컨피규레이션에서 똑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렸는데 LED를 깜빡이기 위해서 GPIO에 대해서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설정할 때 관련된 레지스트를 잠깐 보시면 이게 GPIO의 기본적인 내부 구조도이고요. 보시면 이 핀에 트라이 스테이터스를 제어하는 레지스터가 있고요. TRIS라는 레지스터가 있고 그 다음에 아웃풋을 레치해주는 레치 레지스터가 있고 그 다음에 핀의 상태를 제어하는 포트라는 레지스터가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핀을 아날로그로 쓰는 경우에 아날로그 형태로 쓸 거다 안 쓸 거다를 제어하는 아날로그 실렉트라는 ANSEL이라는 레지스터가 존재합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먼저 그 각각 포트 뭐 A, B, C, D, E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이 포트의 트라이스테이터스를 제어하는 레지스터고요. 저희가 LED가 RE0에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크게 디폴트 값으로 놔두시면 되고, 이 부분만 LED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아웃풋으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0으로 설정해야 이 포트 핀을 아웃풋으로 사용한다라는 내용이고요. 1로 설정하게 되면 아웃풋을 디저블 시킨다라는, 그러니까 아웃풋에 대한 회로를 끊어버린다라는 내용이고, 얘가 아웃풋이 아니면 인풋이냐라고 하면 아웃풋은 대부분 디지털 값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디지털 인풋으로 설정되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아까 좀 이따가 설명드리게 될 그 아날로그나 다른 기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로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아웃풋을 디저블 했다라고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유의하셔서 살펴보시고요. 이게 아웃풋이 아니면 인풋인 경우 사용된다라고 하면 아웃풋과 인풋만 지원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비트에 대해서 우리가 아웃풋을 쓸 거기 때문에 아웃풋 값, 여기 값을 0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 트라이스테이터스 레지스터에 보시면 여기에 그 RW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뭐 리드 1로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긴 한데, 그 RW 이거는 리드와 라이트가 다 지원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여기 보면 아래쪽에 그 리드 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RW로 되어 있는 내용은 이게 잘못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추가적으로 주요 그 기호들을 보면 레지스터에서 나타내는 주요 기호들을 보면 RO라고 되어 있는 게 리드 온리를 나타내는 것이고, W만 나와 있는 거는 라이팅만 가능하고 리딩은 안 된다라는 내용인 거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X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 값이 알 수 없는 값, 1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어떤 값이 나올지 모르겠다라는 내용인 거고, 그다음 U라는 내용은 어떤 값이 이전의 값이 그대로 유지될 거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레지스터들을 계속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이 포트 E의 래치 레지스터입니다. 이 래치 레지스터는 아웃풋에 대해서만 동작을 하는 그 레지스터고요. 여기에 값을 써주게 되면 이 값이 나중에 포트로 동일한 값이 써져서 출력이 되도록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값을 써넣는 경우에 아웃풋 값으로 포트로 핀 반영이 될 거고, 인풋으로 설정을 한 경우에는 얘는 어떤 값을 쓰든 다 무효입니다. 이 레지스터에는 값이 존재할 수 있지만 핀으로는 출력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포트 E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핀에 대해서 값을 읽어드리고 쓰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핀도 RW가 다 가능하고, 대신 그 리셋을 했을 때 어떤 값이 그 핀에 물려 있을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그 핀의 설정 아니면 회로의 상태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값이 나올지 알 수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 포트 E 같은 경우에는 기본 설정의 내용보다는 핀 값의 출력을 뭘로 할 건지에 대해서 값을 써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NSEL 같은 경우에는 출력할 때 부분에는 이 레지스터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여기 ANSEL 제로 같은 경우에는 뭐 1이 되어 있든 0이 되어 있든 관계는 없고, 아까 인풋 스위치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RE2를 인풋 핀으로 설정하는 경우에 얘를 아날로그로 설정을 해 놓으시면 얘가 아날로그가 동작하게 되면 그 디지털 인풋 값이 무효화가 돼 버리기 때문에 정상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유의하셔서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레지스터 마지막이 프롭 레지스터인데요. 이 프롭 레지스터도 저기 인풋에 주로 사용하는 내용인 거고, 그 인풋으로 핀을 사용할 때 그 핀이 어떤 값이 되어 있을지 알 수 없는데 실제로 프로그램에서 동작할 때는
특정 값으로 동작해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하이로 신호가 들어와야 된다거나 로우로 신호가 들어와야 되는 경우. 저희 레지스터에서는 저기 WPU라고 해서 위크 풀업 기능만 제공을 하고요. 만약에 풀다운을 하셔야 된다 하면 외부에다가 풀다운 그 저항을 달고 그라운드로 물려주셔서 이 풀업은 디접을 시키고 그라운드로 연결해 주셔서 풀다운을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경우에는 여기서 풀업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 설명드렸던 딜레이 미리세컨드 빌트인 내용인데요. 이거는 XG 컴파일러에서 찾아보시면 여기 요 링크를 통해서 그 매뉴얼은 접근 가능하시고요. 찾아보시면 얘는 함수로 빌트인 되어 있다라고 그 프로토타입이 선언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XTAL FREQ라고 크리스탈 프리퀀시 값을 매크로로 전처리로 선언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그 사용하는 메인 클럭을 얼마를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설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 부분만 처리해주면 아래쪽에 보시면 예제로 보시면 딜레이 밀리세크 10이라고 쓰면 10ms의 딜레이. 이게는 100% 정확한 10ms는 아니고 그냥 10ms에 가까운 값으로 그 딜레이가 주어지게 되니까 이렇게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웬만큼 정확하게 동작하니까 이 부분을 알아두고 사용하시면 나중에 시간 계산을 별도로 할 필요 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LED를 제어한 그 딜레이를 사용해서 LED를 제어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실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생성했던 프로젝트는 그대로 놔두시고요. 프로젝트에서 6 프로젝트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랑 똑같이 계속 하겠습니다. 그 마이크로칩 인베디드의 스탠드얼론 프로젝트를 선택하시고 넥스트를 누르시고요. 그리고 이 디바이스 명칭으로 PIC18F47Q10으로 검색하시면 여기 하나 있는 요 메뉴를 선택하셔도 되고 그냥 엔터 치셔도 되고요. 그리고 현재 그 좀 이따가 이제 큐리오시티 나노를 연결해서 그 프로그램을 해볼 건데 지금은 제가 연결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노툴로 놔두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XC8의 버전 2.40 아까 설치를 말씀드렸던 그 버전을 선택하고 넥스트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로케이션을 보면 이전에 생성했던 그 프로젝트 폴더가 그대로 그 여기 프로젝트 로케이션에 적혀 있고요. 지금 프로젝트명을 PIC18F47Q10 딜레이로 해서 프로젝트 피니시를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새로 생성한 프로젝트가 지금 진하게 표시되어 있고 그 이전에 생성되어 있던 프로젝트는 연하게 표시되어 있는데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게 현재 그 메인 프로젝트, 현재 실행되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나중에 그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열어놓고 작업하실 때 보시면 이전에 잘못된 프로젝트가 오픈되어 있는 그 메인 프로젝트가 설정된 상태에서 여기서 코딩을 이 프로젝트의 소스를 수정하고 코딩을 해놓고 컴파일을 여기서 작업했으니까 바로 컴파일을 누르고 다운로드해서 이상 동작이 하지 않는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여기 메인 프로젝트가 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여기 소스 파일에 메인 파일을 추가하겠습니다. 뉴에서 소스 파일에서 오른쪽 클릭하시고 뉴에서 main.c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파일 네임은 저는 메인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피니시를 선택하면 기본 메인 프로젝트가 생성이 그 메인 함수가 있는 비어있는 함수가 설정이 됐고요. 여기서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이 MCU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그 MCU의 동작을 설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프로덕션에 가보시면 set configuration bit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그 MCU의 설정 값을 지정할 때 그 되게 컨피규레이션을 지정해주기 위해서 제공하는 거기 UI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그 아까 그 비트 각 항목 컨피규레이션 1L부터 아까 워드 형태로 있었지 않습니까? 1L, 1H, 2L, 2H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고 그 항목에 대해서 각 비트별로 내용이 있고 그 비트 내용이 뭔지 이렇게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주요한 몇 가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변경하는 거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그 64메가헤르츠를 사용할 거라고 말씀드렸고 내부 클럭을 사용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ext OSC를 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 항목을 보시면 외부 클럭에 대해서 어떤 거를 쓸 거냐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외부 클럭은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not enable을 쓸 겁니다. 여기 리저브된 거를 선택하시면 안 되고 not enable 돼서 선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OSC에 대해서 ext OSC라고 되어 있는데 파워업 했을 때 실제로 쓰는 거는 내부 OSC를 쓴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선택해서 보시면 내부 OSC를 쓸 거고 64MHz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항목 그 다음에 낮은 4메가, 중간 4MHz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4MHz, 그 다음에 로 프리퀀시를 사용하는 경우는 로 프리퀀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지금 현재 저희는 64메가로 고정해서 쓸 거라고 했기 때문에 64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사용하게 되면 그 기본적으로 디바이더나 이런 것들이 1대1로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일단은 우리 지금 현재 부여하는 내용이랑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다 디저블 시키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럭 아웃 이네이블은 그 내부에서 생성한 클럭을 클럭 아웃 핀이 있는데 그 부분으로 이네이블 할 거냐는 내용인데 지금 저희는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디저블 시켜고요. 그 다음에 클럭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클럭을 모니터링 할 거냐라는 내용인데 저희는 내부 클럭을 쓸 거기 때문에 그냥 디저블 시키고 쓰지 않을 거고요. MCLR 핀을 쓸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RE3 같은 경우에는 인풋으로 쓰도록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MCR을 그냥 쓰도록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파워업 타이머 이네이블 비스트 이거는 처음에 파워가 들어오고 나서 얼마 뒤부터 MCU가 동작하기 시작할 거냐에 대해서 그 타이머를 쓸 거냐에 대한 기능인데 이게 파워가 불안정한 부분 아니면 어떤 그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그 신호가 나가는 게 일정 시간 파워가 업되고 나서 일정 시간 딜레이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기능인데 일단 저희는 필요 없기 때문에 디저블 시켜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브라운 아웃 리셋이라고 해서 파워가 너무 낮게 입력되는 경우에 리셋을 걸어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지금은 저희가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디저블을 시켜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가보시면 또 중요한 내용이 워치독에 대해서도 지금 항상 이네이블 되어 있는데 이 그 내부 32kHz의 클럭을 가지고 이 숫자로 나눠서 워치독이 걸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소프트웨어로 이네이블 시켜서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디저블 시키거나 소프트웨어로 이네이블 시키거나 이렇게 해놔야만 워치독이 동작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디저블 시켜 놓을 거고요. 나중에 이걸 실수로 이네이블 시켜 놓게 되면 잘 동작하다가 불특정하게 리셋이 걸려버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워치독이 혹시나 이네이블 된 적이 없는지 이네이블 시켰는데 워치독을 처리를 안 해줬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워치독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고 그 아래쪽은 메모리에 대한 프로텍션이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들까지는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정은 했는데 이걸 설정한다고 해서 바로 이 코드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Generate Source Code to Output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하시면 텍스트 형태로 나올 거고요. 얘를 그대로 전체 복사를 하셔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메인 함수, 메인 파일에다가 그대로 붙여넣기를 해주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각 항목별로 해서 지금 우리가 세팅한 값이 여기에 다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한번 컴파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을 해보시면 아까 처음에 프로젝트를 생성해서 워닝이 발생하던 것들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 컨피규레이션 메모리의 설정 값들이 다 들어갔으니까 컴파일러에서 정상적으로 원하는 값이 들어갔습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는 거고요. 지금부터 이제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딜레이 밀리세크라는 함수를 쓰기 위해서 사전 디파인 되어야 되는 항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 값이 아까 저희 64 이렇게 선언해줘야 그 딜레이 함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또 컴파일을 해보시면 나타나진 않긴 하는데 나중에 이게 안쪽에 가보시면 이게 선언되어 있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중복됐다고 한 경우에는 이미 다른 곳에서 이해가 선언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상태에서 포트 2에 그 GPIO를 출력으로 이 제로를 LED 제로를 사용할 거라고 했기 때문에 먼저 그 앞에서 봤던 TR 트라이 스테이터스 0번을 아웃풋으로 쓰려고 그러면 제로로 해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계속해서 반복해서 할 거기 때문에 while문을 만들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GPIO 핀에 대해서 포트 핀을 제어하는 거는 렛치 포트 핀에 대해서 아웃풋으로 값을 써주려고 할 때 렛치 핀을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포트 레지스터를 사용해서 제어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위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만약에 P 제로로 두게 되면 켜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1로 두게 되면 꺼지게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반대로 동작하는 건데 그 이유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큐리오시티 나노의 회로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회로에서 보시면 우리가 지금 제어하려고 한 LED가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LED가 VCC에 연결되어 있고 그 반대쪽이 GPIO 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GPIO 핀 쪽이 0이 되면 VCC가 걸려있는 이 부분에서 그 온이 되고 그 다음에 하이가 되면 하이가 돼가지고 이 LED는 오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반대로 동작한다라는 사실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만 해놓으면 일단 온오프는 구현이 끝난 거고요. 대신 이걸 LED를 이 코드 자체를 보드에다가 다운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파일을 해보시면 컴파일 석세스가 됐고요. 지금 저희 보드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깜빡이는 거는 예전 코드가 들어가 있어서 깜빡이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조금 전에 여기 X자 했던 게 자동으로 체크가 되고 아래쪽에 보시면 키트라는 부분에 여기 큐리오시티 나노가 어떤 특정 시리얼 넘버를 가지고 연결이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알림을 표시해 줍니다.
이 툴 자체 그리고 이 그리스 나노 보드 자체에 있는 IC가 두 개가 서로 싱크를 맞춰서 동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되면 그 내용을 표시해 주는 거고요. PC의 상태 또는 저기 케이블의 상태 아니면 이 보드의 상태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인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재실행해 보거나 아니면 케이블을 바꿔 보거나 아니면 보드의 상태를 체크해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연결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프로덕션에서 그 직접 프로그래밍 하는 메뉴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 아이콘에 보시면 바로 프로그래밍에서 실행까지 해주는 런 메인 프로젝트가 있고 그 다음에 디버깅을 해보고 싶으면은 여기 디버그 메인 프로젝트 아이콘을 처리해서 디버깅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너무 빠른 시각으로 동작할 거기 때문에 디버그로 해서 다운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툴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노툴로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툴을 연결했으니까 아까는 보이지 않았던 PIC18F 큐리오시티 나노보드가 지금 보이고요. 얘를 클릭해서 OK 하면은 컴파일을 다시 진행하고 다운로드 디버그 콘솔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보드와의 싱크의 통신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다 표시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현재 이 보드 자체의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툴팩 버전, 타겟 볼테이지 내용, 그 다음에 디바이스 아이디 이런 것들이 정보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어플리케이션 버전 이것들은 우리 지금 타겟 MCU의 내용이 아니고 이 보드 자체에 있는 여기 이 부분이 디버거 부분입니다. 이 디버거에 있는 부트 버전, 어플리케이션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 MCU 종류에 따라서 이 버전들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개발 환경의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걸 싱크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 어플리케이션 버전들도 업데이트되고 하니까 그 버전들을 항상 체크해 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다 다운로드 완료되고 이제 러닝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LED 요 화면을 보시면 약하게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지금 아무 변화가 없는 상태로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코드가 동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위에서 여기 이 디버그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잠깐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포트 2의 RE0에서 브레이크가 걸려서 정지해 있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한 단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RE0에 제로가 된 거를 이제 실행을 한 거고요. 실행하고 이제 RE0에 1을 부여한 거는 실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제로가 들어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회로적으로 반대로 동작하기 때문에 그 켜진 상태가 됐고 한 단계 더 실행하게 되면 꺼지게 되고 지금 이 코드가 이제 정상적으로 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두고요. 이렇게 너무 빨리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데 이제 그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딜레이 밀세크라는 함수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500ms. 이렇게 하면 500ms의 딜레이를 주는 거고요. 그리고 똑같이 이쪽에도 500ms 딜레이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프로그램만 진행하고 바로 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바 xstar 언더바 freq 이렇게 해서 63메가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딜레이 언더바 딜레이 언더바 밀리세크라는 이 함수를 어디서든 불러 쓸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런 메인 프로젝트를 클릭하시면 컴파일이 되고 프로그램이 연결되고 아까 그 내용 그대로 진행돼서
프로그래밍이 컴플릿 되고 LED는 이제 현상으로 잠깐 보여드리면 저희가 지정한 500mS 총 1초죠. 1초 기준으로 한 번씩 깜빡이고 이렇게 해서 그 딜레이를 사용해서 LED를 제어해주는 부분이 완료됐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기 아까 디버그 형태로 해서 디버그 메인 프로젝트로 해서 다운로드를 하시게 되면 하셨다가 그 디버그가 끝나는 상태로 나오게 되면 이 MCU에 라이팅했던 프로그램이 그 뒤로는 동작하지 않고 그냥 홀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중에 실제적으로 얘 프로그램을 전원만 인가해서 동작시키도록 하고자 하시면 프로그램 디버거를 하시면 안 되고 꼭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셔서 라이팅을 해주셔야 나중에 껐다 켠 뒤에도 다시 동작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실 수 있고요.